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라서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와닿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보증금 사기 유형을 제가 요새 최근에 제일 핫한 사기거든요. 당근, 직거래 사기.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 그 카페 중에 피터팬 아세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사기가 많고, 그리고 뭐 네이버에 직거래 할 수 있게끔 뭐 여러 사이트가 있잖아요. 카페, 네이버 카페라던가. 그리고 당근으로 요새 제일 많이 사기가 이제 일어나는데 어떠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임차인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소장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뭐 몇 번지 101호 물건 나온 거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꼭 주말에 연락해요. 일요일에 소장님들 쉬실 때. 그러면은 지금 건물 바로 앞이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잠깐 갔다 오겠다. 그러면 그 소장님이 이제 뭐 어디 멀리 여행 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비밀번호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니면 다른 부동산 소장님이라고 본인이 사칭을 해요. 뭐, 황제부동산, 뭐, 누구누구 소장인데요. 소장님 곧 공동중개 가능한가요? 이러면서 이 호시의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제 비밀번호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소장님께서는 전화 받으신 소장님은 소장님이라고 하니까 전화 주신 분이 의심 없이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비밀번호를 가지고 당근이나 피터팬이나 직거래 사이트에다가 임대인인 척 이 물건을 광고하는 거예요.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보통 광고를 하는데 요새는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적당히 싸게 전화가 많이 오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계약 희망자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임대인인 것처럼 이제 집 보세요 이렇게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매물 엄청 싼 거니까 지금 바로 뭐 1시간 전에 다른 분도 보러 왔다고 했고 30분 뒤에도 다른 분도 보러 온다고 하니까 빨리 입금해라 해서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하고 대포 통장을 가지고 계약금하고 잔금을 편취하는 거죠. 그런 사기가 요새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비밀번호 알려줘도 되냐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다 이런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제 좀 그거는 지양해 주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이제 그 예방법은 이것도 또 입금 전. 그러니까 뭐 꼭 무조건 어떤 돈을 입금할 때 있잖아요. 입금 전에 등기부등본은 직접 본인이 떼보기. 이런 직거래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이제 나는 부동산 소장님이 아니니까 등기부등본 뗄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터넷 등기소 있잖아요. 대법원 거기에 누구나 뗄 수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도 민원24에 가면은 아무나 뗄 수 있어요. 그거 떼는데 5분도 안 걸려요.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직접 본인이 떼보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여기에 그 하도 그동안에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표준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써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고. 그래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개인 간 거래 시에 꼭 사용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인 척 하는 사람이 보내주는 등기부등본, 그 사람이 보내주는 신분증 이것만 믿고 절대 거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그 특히 이런 잔금 같은 큰 금액 있죠. 예를 들어 오늘 집 보고 오늘 계약하고 오늘 이사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원룸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 떼봐야 돼요. 그분이 보내주는 거 말고. 사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통적인 사실 유형이죠. 깡통 전세형. 그래서 이제 빌라 전세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가구 전세형. 이제 싸고 좋아 보여도 예를 들어 원룸 전세 이런 건 한 5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저렴하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싸고 좋아 보이지만 내가 감안해야 될 리스크가 이제 시세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 왜냐면 건물이 다 각기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대충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완전 똑같지 않잖아요. 아파트처럼. 시세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근저당, 그러니까 대출이 많은 경우가 보통 많아요.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그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면은 대출 하나도 없는 집은 별로 없고 거의 이제 그 집을 살 때, 그 건물을 살 때죠. 그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근저당이 좀 많은 경우가 많고 다주택자 리스크, 이런 빌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집은 없겠어요. 본인 집도 있고 이것도 투자용으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또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 다주택자 리스크, 그러면 많은 세입자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다 임차인이 더블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세입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럼 그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나보다 더 먼저 전입한 사람들, 확정이 짠 사람들이 다 받아갈 수가 있고 이게 내가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깡통 전세형이 빌라 전세에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다가구 빌라 전세는.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이제
유형인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라 전세, 다가구 전세들 중에서도 근저당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거죠. 대출이 없는 건물이거나 대출이 아주 소액인 건물은 이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서 그런 경우에만 이제 웬만하면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해라. 그리고 소장님들이 이게 메리트라는 걸 알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해당하는 물건을 광고할 때 거기에 제목에 써놔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뭐 전세 자금 대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 써놨거든요. 그런 게 안 써있으면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되면은 무조건 써놓습니다. 왜냐면 그게 완전 메리트라서.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파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정보 제공 내역서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여기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 전에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만 얘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계약 이후에는 내가 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가면은 열람이 가능한데, 이 특약을 걸면 돼요.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보증금이 다를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 작성한 거를 가지고 이제 행정복지센터 가서 실제로 그게 맞는지 대조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중 계약형. 이 경우는 천안의 진 이야기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없어요? 없어요? 집 이야기 사건이 뭐냐면은 주택 임대 관리 업체가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있는 그 호실을 다 판 거예요. 분양을 한 거예요. 그 분양을 할 때 뭐라고 분양을 했냐면, 내가 임대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무조건 보장해 줄 테니까 뭐 분양 받아라,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한 거예요, 임대인들한테. 그래서 그 임대인은 그럼 나는 월세입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너가 알아서 다 월세 맞춰준다고 했잖아 해서 이 임대 관리 업체한테 그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 월세를 뭐 이제 놓고 하는 거를. 그래서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한 거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를 들어 500에 50에 임대인은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임차인은 대리로 계약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보증금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건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한테 이 금액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500에 50에 계약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대리 계약 시에 웬만하면 임대인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든 영상 통화를 하든 그냥 통화를 하든 계약 시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 주택 임대 관리 업체가 실제로 이 사람을 대리해서 이제 이 계약을 진행할 권리가 있는지,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300억대에 달하는 그 금액을 사기를 당하셨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저희 헬스장 PT 선생님도 못 받았어요. 엄청 많아요, 천안에. 그렇게 해서 예방법은 대리 계약 시 서류 완비 필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소장님께서 공제증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이 공제증서는 중개사고 한도 2억까지 이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 거래한 그 거래에 대해서 만약에 중개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이 그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을 이제 임차인이나 뭐 피해자한테 주고 그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사한테 나중에 청구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제증서가 웬만하면 아니지 거의 필수적으로 다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가 이제 한도 2억까지 보장을 받는 공제증서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동산 소장님하고 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챙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전자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편리함의 안전, 그리고 금리 혜택까지 챙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한테 계약하실 때 전자계약 가능한지 꼭 여쭤보고, 전자계약 가능한 소장님들은 보통 그 광고 문구에 써놔요. 전자계약 가능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고, 이제 등기난 물건만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상태의 분양권이나 신축 아파트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및 혜택이 어떤 게 있냐? 일단은 안전해요. 위 변조가 불가능하고요.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제 이용해서 어플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플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어플로 이제 깔아가지고 이제 본인 인증하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편 인증으로 하기 때문에 위 변조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분실 위험이 없어요. 5년간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차 계약서 잃어버려도 여기에서 그냥 출력만 하면 돼요. 계속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리해요.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해야만 그게 접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뭐 대리계약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비대면으로 그러면 전자계약을 진행하시죠. 이러면은 그분하고 직접 내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실거래 신고랑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나 월세 만약에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라는 거 무조건 3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거가 자동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대출 우대금리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0.1에서 0.2%포인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금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 매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30년, 40년 이렇게 이제 그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한 몇천만 원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세를 계약했어요. 내가 4년을 계약했어요. 뭐 한 2억 5천짜리 전세를 4년으로 계약했어요. 2+2를 해가지고 요새는 2년 계약하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1에서 0.2%포인트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되걸요? 몇백 돼요, 그것도. 그럼 그만큼의 이자를 내가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팀장님한테 그냥 종이계약서 말고 전자계약서로 진행해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전세살이의 안전벨트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다는 거는 내 전세금의 흡기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만약에 못 주면 그 보험 회사가 대신 주는 거예요. 임대 보증금을. 그리고 그 임대 보증금 회사는 이제 이 허그라는 회사는 임대인한테 알아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내 알바가 아닌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내 전세금의 흡기사인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걸 가입할 수 있냐? 일단 가입 조건이 수도권은 7억,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돼요. 전세금이. 그리고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90%.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경우에 전세 보증금 9,500만 원은 안 돼요. 가입이. 왜냐면 보증 한도가 9천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2억이면 얼마일까요? 2억이면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그럼 보증 한도가 1억 8천인 거예요. 1억 8천 이상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인 거고 1억 8천 이하면 가입 가능한 거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세 보증금이 4천인데 만약에 선순위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어. 그럼 선순위 채권이 5,500만 원이야. 그럼 두 개 더하면 9,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가입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에 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을 해야 돼요. 보통은 전세 계약을 2년으로 계약하잖아요. 2년에 반이 이제 경과되기 전까지. 그러면 한 1년, 한 1개월 정도 남았을 때, 뭐 이때 하던가, 뭐 1년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때 하던가, 보통 이제 입주하자마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나 토스에서 다 이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가입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거 네이버 페이로 하면은 뭐 할인되고 그랬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페이로 하면은 뭐 할인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챙기시고 웬만하면 이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연말정산 할 때 있잖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우리 주거비 공제 혜택도 있고 전세도 주거비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월세가 세액공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산출 세액에서 차감.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올해에 내야의 세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까준다는 거예요. 이 월세 그 공제 금액만큼. 그런데 전세는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뭐냐면 과세표 중에서 차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과세가 내 연봉이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이면은 이제 그 8천만 원에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요율이. 그 세금을 계산할 때. 근데 이 소득공제라고 하는 연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면은 400만 원을 8천만 원에서 까서 곱하기 그 요율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월세는 세액공제다. 산출 세액에서 이제 그만큼 차감을 해주는 거고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해서 8천만 원 이하면 15%,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면 17%, 단 연간 1,000만 원 한도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 공제율에 따라 그 월세는 이제 그 내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대상자는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아니면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34평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니면 기준시가 4억 이하 임차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가.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이 월세 세액 공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동의 없어도 되고요. 전입신고가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명의여야 되고요. 현금 납부 시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 현금 납부하는 거 말고 계좌이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이체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현금 납부는 안 됩니다. 소득 조건 때문에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예를 들어 8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세액공제 말고. 그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이제 이렇게 소득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이제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소득공제를 30%, 한도 2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 이제 그 대출을 받은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그 이자를 이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청약저축 한도와 합산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에요. 내가 만약에 청약이 25년 12월 30일에 당첨이 돼가지고 아니다. 당첨은 그 전에 되고 계약을 그때 했어.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거잖아요. 청약에 미리 당첨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체크하시고요. 소득 기준 없습니다. 월세에 비해서 없고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무조건 포함이고요. 이것도 임대인의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요. 내 그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그 금액이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한해서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2억을 이제 받았는데 2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 대출 받은 금액을 내가 받아서 내가 임대인한테 준 경우는 안 돼요. 해당이. 무조건 그 2억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한테 직접 간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반환 보증보험 있잖아요. 그거 지원되거든요. 보증료가.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보험을 다 지원을 해줘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가입을.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아닌 사람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까지 이제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하시고요. 천안시 청년 단기 숙소 지원은 이제 신청 대상이 천안 내 기업의 면접 보는 타 지역 청년, 천안 내 기업의 취업 확정된 타 지역 청년에게 제공을 합니다. 면접 전 하루 그리고 천안 내 기업의 취업이 확정되면은 최대 3개월까지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이제 이벤트를 천안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계약 체결 전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계약 체결 전에는 건축물 대장이랑 이제 등기부등본 확인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정 시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은 이제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겠죠? 나보다 더 먼저 이제 대출받은 대출 은행이 뭐 얼마 잡혀있는지 근저당이 그리고 이제 나보다 먼저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되어있는 임차인 누가 있는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지방세랑 국세 납입증명서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고요.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을 무조건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도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사칭하시는 분이 아닌지 그리고 이제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직거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된다. 계약 시뿐 아니라 잔금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엔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임차인이 많이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꼭 하시고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당일에 아무리 바빠도 당일에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그 보험료를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전세금의 흑기사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랑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 법률 구조 공던, 그리고 청약이나 내 집 마련 상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분양권 오픈 카톡방이랑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도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이제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